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 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위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아야타의 에어라인 캐빈 크루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항공 객실 운영을 위한 항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객실 서비스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의 객실 서비스 표준과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실제 항공사에서 근무 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기술, 비상상황 대응, 객실 안전 절차 등에 대한 훈련은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자격증은 이력서에 매우 유용한 추가 항목으로 작용하여 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훈련과 자격증은 항공업계에서의 성공적인 경력 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대상은 국내 및 외국 항공사 객실 승무원 취업 준비생 및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전 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인쇄된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마친 후 자격증 시험은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사장은 승무원의 책임과 협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승무원의 조직 구조를 살펴보고 각 팀 구성원 간의 그리고 승무원과 승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에서는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보고와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기내는 기장과 부기장을 칭하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가장 위가 캡틴, 기장입니다. 가장 높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퍼스트 오피서인 부기장, 그 다음이 시니어 캐빈 크루 멤버인 사무장, 그리고 마지막이 캐빈 크루 멤버, 승무원 서열의 이러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실에 들어가면 왼쪽 좌석에 앉아있는 운항승무원이 기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운항승무원이 부기장입니다.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비행에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게 됩니다. 객실 승무원의 리더는 객실 사무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항공사마다 달라서 대한항공에서는 객실 사무장,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외항사에서는 인플라이 슈퍼바이저 혹은 퍼서 혹은 넘버 원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릅니다. 객실 사무장은 승무원들을 지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한 기내에서 우수한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장들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고 또한 세관과 면세에 관한 중요한 서류 작업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또한 기내에서 일어난 특수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클래스 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각 클래스에는 승무원과 선임 승무원이 배치되며 선임 승무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배 승무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승무원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직속 상급 승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이 승무원들은 사무장, 객실 사무장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승무원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항공편에 따라 업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은 어떤 업무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내의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보고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만
비상 상황 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는 기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상착륙, 화재, 응급 환자 발생 등과 같은 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비상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항공사고조사기관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70% 이상이 장비 고장이나 날씨보다 사람의 실수와 연관되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CRM, 즉 Crew Resource Management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는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실제로 CRM 교육에는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이 같은 공간에서 참여를 하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상황 인식, 주장과 참여와 같은 이러한 구성 요소가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은 기내 안에서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조종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잠긴 상태를 유지하며 승객들의 접근을 방지하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담당 객실 승무원은 일정한 간격으로 운항 승무원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종실 문은 잠겨 있기 때문에 주요 연락은 인터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운항 승무원이 가장 바쁜 시기인 이착륙 시에는 운항 승무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연락하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비행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서 Stereo Flight Deck Procedure라고 칭합니다.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비행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대화하면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종실에는 객실 승무원이 잠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의 좌석이 있기도 하고 운항 중에 승무원들이 이렇게 조종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제 객실 승무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 전에 브리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 팀원들을 소개하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며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항공기에 탑승 후에는 안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고 이 업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비행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2001년 아이카오에서는 영어를 항공여행 공용어로서 공식 지정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포네틱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내에서 14A와 22 좌석의 테이블이 고장이 났다면 보고를 할 때 14알파와 20에코 좌석 테이블이 고장났습니다. 라고 이런 포네틱 알파벳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분야는 어떤 다른 산업보다 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객실 승무원은 다른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승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승객들이 익숙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승무원이 사용하는 신체 언어와 음성의 소리를 통해 승객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아이컨택이나 그런 미소나 또한 먼저 다가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응답해야 되고 또한 손님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승객들이 말하는 피드백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어떠한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피로나 스트레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은 원활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승무원 스스로가 잘 관리할 때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비행이 될 것입니다. 기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문화적 갈등은 2개 이상의 다른 가치 체계가 충돌하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용 고객을 먼저 탑승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성별이 다른 사람이 옆자리에 앉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으며 비행 중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우는 것이 기내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문화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승무원은 무례한 승객을 마주한 상황에서 해당 승객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하며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충돌이 고조되지 않게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되며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객실 승무원의 직업적인 역할을 잘못 이해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승객들 간에 특정 종교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옆에 앉기 싫다고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승무원은 어느 한쪽에 기울임 없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전체 그룹 사람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특징을 주어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들이 잠자리 일찍 든다던가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고정관념을 만든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불공정하고 단순화된 틀린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가지는 경우 뇌가 특정 이미지에 한정되어 쉽게 바꿀 수 없으며 이것이 문화적 갈등 시작의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승객 간에 혹은 객실 승무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려고 할 때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음을 상대에게 알리면 갈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은 도착지까지 시간 안에 안전하게 가자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 공통점을 상기시켜 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관일 뿐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들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무더운 여름에 비행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도착지에 도착했는데도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갓난아기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고 기내는 갈수록 더워지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승무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때 객실 승무원은 상황을 앞서가야 합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승객들의 상황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한 기장이나 객실 사무장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조치되어 가고 있는지를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승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차가운 음료를 서비스하고 또 우는 아이를 달래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크게 불편하는 손님이 있다면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빠른 하기를 위해 모든 사람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간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하고 다른 점이 아닌 공통점을 부각하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